5월 14일 날 업로드했던 사막 콘덴서 오늘까지 이 연상을 가면서 추천 기준으로 90%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잠시 뒤에 간략하게 어떻게 이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근거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BH 역시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29%의 수익 구간인데 이 친구도 이대로 정리가 되기에는 다소 좀 애매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ICTK랑 양자 관련 애들이 한 차례 상승 파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도 잠시 뒤에 볼 건데 이 친구도 보시면 추천일 기준으로 살짝 조정을 줬다가 올라왔지만 28%의 수익 구간,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57%의 구간이었고, 엑스게이트 역시 제가 금요일 날 캔들 확인하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도 잠시 뒤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SFA 반도체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면서 대략 30%의 수익 구간, 바로 어제 업로드했었던 빛과전자는 오늘 18%대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듯 시장 상황이 조금만 회복이 되더라도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시장 때문에 시장 하락 이슈로 해서 종목까지 같이 빠진 애들이 시장이 조금만 회복을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파동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매집 여부예요. 세력들이 이 종목에 존재하느냐, 세력의 존재 여부, 즉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접근을 하셔야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한 세 종목이 있습니다. 세력의 흔적이 확인된 미친 급등 임박, 준비된 급등주 베스트 세 종목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될 만한 내용들 잘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우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월요일 날에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이 구간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매집량을 늘려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전날에. 그죠? 근데 얘가 매집을 길게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대로 정리가 될 수 없는 상한가의 파동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요거는 매도하는 파동이 아니라고 제가 소통방에서 교육을 해드렸었죠. 매도하는 파동은 여러분들 보시면 계속 돌파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돌파 자리 만들죠. 좀 땡겨서 볼까요? 계속 얘가 가다가 돌파 자리 만들고요. 그리고 또 돌파 자리 만들고, 또 돌파 자리 만들고, 또 돌파 자리를 만들면서 또 상한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매도하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매도를 하는 과정들이 좀 보여요. 근데 지난날은 어땠죠? 그냥 금요일 날은 그냥 밀어 올려버리죠. 뭐 이런 구간, 짧은 구간이 있지만 확실히 털어주고 나서 움직여야 개미들이 달라붙는데, 개미들이 달라붙는 자리는 이런 자리들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원활하게 이제 매도가 좀 진행이 된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뭐 갭 띄우고 죽던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이 많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고요. 일단 소통방에서는 매매를 마무리를 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볼 때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길게 끌고 가더라도 근거가 있는 겁니다. 매집된 물량들을 근거로 끌고 가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엑스게이트랑 ICTK를 보게 되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이 종목들을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날짜가 보이실 겁니다. 5월 22일 요 오프닝에서 엑스게이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니까요. 여러분들 요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도 전날의 모습을 드러내고 오늘 갭 띄웠는데 이대로 다 정리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종목 역시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기대하면서 봐도 좋은데, 뭐 조정을 줬다 갈지 어쨌든 한 차례 더 상승 나와야 되는 건 거의 높은 확률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차례 더 상승 파동을 만들어야 된다, 높은 확률로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이거 보세요. 어제까지의 흐름을 보자고요. 그럼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가짜 돌파를 만들었던 자리에 매물대가 있어요. 그리고 갭을 거의 상한가 근처로 띄웠어요. 아니, 상한가는 아니고 높은 갭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졌어요. 자, 보세요. 얘가 갭을 띄우고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무너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도
7시 다 돼가지고 올렸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팔아먹을 시간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가를 하락을 시켰어요. 장 막판까지. 그쵸? 대체거래소에서 하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 하락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따라 들어왔던 추격 매수했던 개인들, 여기서 추격 매수했던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도 매도가 안 되고 여기서도 매도가 안 되는 자리인데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털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매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가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간에서 요거는 추천은 드리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앞쪽에서 매매를 조금 했는데 그 내용을 짧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매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의 대체거래소부터 해서 장 초반에 빠르게 매매가 됐고 14% 수익 구간,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잡아가지고 6, 7% 나머지 물량은 바로 이탈하는 흐름에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조작하거나 한 게 아니라 실제 매매를 해야만 나오는 매매 자동 일지 차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3분봉으로 해도 나와야 되는 거고 1분봉으로 해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가 좀 진행이 됐는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얘가 여기서 시가를 띄웠다는 것의 의미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시가를 띄우면서 이 대체거래소에서 1분 동안 75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왜 굳이 시가에 75억이라는 돈을 썼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타점을 잡아보신다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도 챙길 수 있고, 여기서 매매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또 수렴 정배열 찾아가서 또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죠? 이미 올라간 다음에 봤다면 늦어요. 그 다음 구간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업로드했던 종목은 아닌데 오늘 이 종목을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았다, 쉬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통방에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따로 추천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 구간에서 매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왜 매매를 할 수 있었느냐? 결국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거는 팁입니다. 실전 매매 팁인데 실전 매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구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의심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구간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매수가 아니고 의심입니다. 왜? 여기서 세력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세력들이 돈을 버는 구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무너졌으면 그냥 빠지면 되는데 옆으로 가는 게 굉장히 이상하죠.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갭을 띄워요. 얘가 시가 갭을 띄우더니 밀어 올립니다. 그렇죠? 14%를 밀어 올려요. 1분봉으로 보면 얘가 장 초반에 돈을 집어넣어요. 자, 여기서 들어온 이 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가 매집 구간이었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이 구간이 있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이 구간이 결국엔 뭐였다? 여기가 매집 구간이었던 거예요. 얘로 인해 확인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여기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요게 확인이 된 순간 여기가 매집이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고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매가 됐고 얘는 어디에 타겟이? 당연히 여기가 타겟인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매매 일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매매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크기 다 움직여지는 거고 이 창도 다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3분봉도 마찬가지 5분봉도 다 나오는 거 포토샵이나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실제 매매가 됐던 내용인데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진입은 비중이 크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늘상 뭐라 그래요? 깨지는 자리가 좋다 그러죠. 깨지는 자리, 비중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방향을 돌리는 자리.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치고 나가서 일단 정리를 일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미를 한번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고 그 다음에 수렴 정배열 자리에서 매도했던 물량이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날 파동이 아니었죠. 여기가 뭐였냐면 아까 그 저항으로 그어놨던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한 차례 맞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매도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추가적인 상승 구간에서 매매가 한 번 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하는 거 뭐예요? 여기서 놓쳐도 돼요. 놓쳐도 되는데 여기 비중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일부 비중이라도 한 몇천만 원이라도 사보는 거고 이대로 무너졌다가 돌아간다고 하면 뭐예요? 돌아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게 본 비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 구간도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 파동을 이걸 버렸다고 해서 여기서만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이 구간요 끝까지 보면 11%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크게 한 5% 6% 구간인데 결국에 여기서 물량을 여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중간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잘 해봐야겠죠. 결국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가잖아요.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가는 건 앞에 저항, 여기 매물대가 있었고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정리하고 여기서 호가창 분석을 통해서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이 구간에서의 호가창을 읽어내고 여기서 막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런 데서. 왜 그럴 수 있어요? 얘가 여기선 끝날 수가 없어요. 위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이게 바로 가느냐 돌아가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을 할 줄 아셔야 우리가 눌림을 공략을 할 수 있고 더 가는 놈을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지, 그 호가창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 소통방에서 영상으로 다 공개를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호가창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다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얘네들은 여기 위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 살짝 이탈은 있었지만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와야 되는 이유를 알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준비됐던 물량들은 정리가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 매물대가 있다고는 하지만 갭 띄우거나 살짝 올라갔다가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얘네들이 갖고 온 물량이 많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건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 이후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얘가 오늘 갭을 띄웠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종목에서 비중 배팅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봤고요. 실전 매매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호가창에 대한 내용들, 호가창에 대한 내용은 사실 유튜브에다가 거의 제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호가창 여러분들 이 실전 매매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조합이 됐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발휘가 되니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면 다 배우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친 급등 임박 준비된 급등주 베스트 3종목을 준비해왔는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누구나 똑같이 입을 모아 얘기할 겁니다. 당연하게도 꾸준한 수익이겠죠? 그래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속을 드렸던 게 꾸준하게, 가장 중요한 거죠.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게 해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시가매매 대상 3종목을 선별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한동안 안 하다가 많은 분들이 다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부터 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성공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제가 아침마다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보내드리는지 그 설명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일단 여기 날짜 보시면 오늘 날짜 보이시죠? 오늘 날짜 클릭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드래그도 다 되는 거고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시간도 보시면 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 8시 27분, 그리고 8시 43분,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8시 47분에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 100% 무료로 진행을 하는 100% 무료 급등주 방이고요. 일단 한 종목씩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종목은 DB하이텍이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밑에서부터 추적 관찰을 해오던 종목이었고, 이상한 구간 이후에 매물 소화하는 흐름, 그리고 세력들이 돈을 버는 구간들이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구간입니다. 요 캔들 3개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되는 캔들이에요. 왜냐면 정배열로 돌린다. 자 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자, 얘가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거래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이, 무너지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그냥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 팔았으면. 근데 개미를 털어내고 나서 방향을 돌려 세우면서 다시 정배열로 만들어놨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캔들 뭐예요? 도지 캔들이 나왔죠. 더 이상 상승하려는 힘과 하락하려는 힘이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도지 캔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 이후에, 이동평균 수렴 이후에 정배열로 들어선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은 당연히 시가 매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HVM이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구간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짜 돌파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왜냐면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날이 중요해요. 이날 상한가에 들어간 날 있죠. 자, 이날 보시면 상한가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돈을 벌 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네들이 밀어 올렸고 앞에 매물대가 있었고요. 요 앞 구간을 보시면 요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요 밑에서 발생되는 거래들은요, 얘네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 상한가에 들어간 다음에 다음날 어때요? 이제부터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고꾸라졌죠. 그러니까 얘는 거래가 좀 발생이 됐지만 세력들이 돈을 버는 구간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눌렀고 다시 정배열로 돌려 세워놨다. 남들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요, 이런 게 나와야 그 뒤에부터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우리는 해석이 이 구간 이후에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이 상한가 다음 날부터 매도하러 나가야 되는 자리인데 매도하러 나가지 않고 고꾸라졌어요. 그 말은 이 구간이 뭐다? 전문용어로 개미 털기 구간이에요. 개미를 털고 나서 다시 정배열로 돌려 세워놨다? 여러분 무조건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겁니다. 소통방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HVM이 오늘 27%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줬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얘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엑스게이트를 보셨다면, 대체거래소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셨다면 얘 보세요. 얘 양자랑 광통신 다 같이 엮여 있는 놈이거든요. 근데 얘 보세요. 다른 애들처럼 뭔가 상한가를 나왔다거나 세력들이 돈을 벌어가는 구간이 없는 상태에서 정배열로 돌려 나왔죠, 금요일날. 그리고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이 엑스게이트가 광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일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ICTK도 있는데 왜 이거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얘는 돈을 그래도 벌어가는 구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얘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개미의 관심이 있을 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상한가도 한번 갔죠. 갭 상승을 띄워서 개미들의 관심도 끌어놨죠. 그래서 얘보다는 엑스게이트를 오전 그 프리장에서 매매를 못했다면 얘보다 매력적인 건 한국 첨단 소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 첨단 소재는 개미들이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ICTK는 개미들이 알만하고 개미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을 만한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ICTK를 추천드린 게 아니라 한국 첨단 소재를 보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 구간을 챙겨갈 수 있었고, 오늘 거래도 많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건, 항상 입에 뭐 라디오 녹음기 달아놓은 것처럼 얘기하죠. 일반적인 개인들과는 다르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미들은 이제부터 이거 나오면 내일부터 또 관심을 갖겠죠. 물론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예요. 제가 오늘 매매일지를 보여드리는 것도 보시면 엑스게이트도 어제 금요일날 장 막판에 보면은 이렇게 고꾸라지면서 다음날 올라갈 것처럼은 안 보이죠, 이 흐름이. 근데 아침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SK네트워크스도 여기까지에 대한 이 흐름을 아침에 검색식에 딱 나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 검색식이 나오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과거를 봐야죠, 여러분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검색식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매매가 아니라 이 구간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검색식은요, 이거 첫 캔들에 나올 거예요, 아마. 첫 캔들에 50억 쏘잖아요. 그래서 첫 캔들에서 이미 검색식에는 나왔고, 그랬을 때 이 자리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식을 사용하는 게 제가 사용 방법을 다 올려드린 이유가 다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보내드렸고요. 전부 다 좋은 수익 구간으로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있고 우리가 계속 보던 섹터도 있고 차트가 완전히 자리 잡혀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 종목들을 왜 추천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매매하실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 잘 따라 하셨으면은 오늘 못해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았겠죠?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재료가 강력한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집중 투자하셨다면 충분히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혹은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난다. 아니면 공부하고 싶다. 근데 공부 방향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무료 급등주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고정 댓글에다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남겨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텔레그램 입장 그리고 검색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식 받기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아래 보이는 제출 버튼 누르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무료 급등주 방이니까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바로 내일부터 무조건 집중해서 봐야 되는 준비된 급등주 3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YJ 링크예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늘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조금 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롭게 구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나서 보면요. 우선은 아래쪽에 준비하는 요거 좀 다 지우고 볼게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구간 이후에 세력들이 돈을 벌어가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한 차례 더 넘기면서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어때요?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건 무조건 죽을 것이다. 무조건 앞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여기에서 투입한 세력들의 돈이 우리한테는 근거가 되는 거고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들이 나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량 발생이 되면서 나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죠. 얘네들이 돈을 아직 안 나간 상태에서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건 이 캔들 하나에 이만큼 준비되었던 물량들이 끝날 수가 없다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갔고 거래량도 많이 발생이 됐다면 사실상 이 종목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진 셈이에요. 그래서 얘가 끝났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죽을 겁니다. 요 얘기가 아니라 매매를 하기에는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오늘 다시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자, 무너집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이평선 잘 보세요. 지금 5일선, 11선, 21선의 이격이 크다가 점점 좁혀지고 수렴의 끝에 왔죠. 아, 이거 안 썼네. 자, 수렴의 끝에 온 상태에서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 팔아먹었다면 요런 수렴을 만들고 다시 정배열로 돌리는 요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얘도 보면은 이제 막판 한 파동 더 해먹을 수 있는 스페이스X 관련주란 말이죠. 6월에 상장 이후에 또 방향성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수혜를 보는 스페이스X 수혜주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근데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 기대감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죠? 기대감이라는 건 만약에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으로 얘가 올라간 거라면 상장을 딱 했어요. 그럼 뭐예요? 기대감이 이제 없죠.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모르죠.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에 또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또 그런 관련주 애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지금 예측하고 예단해서 미리부터 잡아갈 필요가 없다는 건 이미 너무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얘뿐만 아니고 아주아이비 투자나 이런 를 볼까요? 자, 보세요. 얘가 어디서부터 올라간 건지. 바닥부터 보면은 400%가 넘게 올라간 자리예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대충 이 정도에서 보더라도 500%가 넘게 올라간 자리입니다. 이미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이 주가에.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상장이 돼서 재료 소멸로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던 스페이스X 관련주들은 무너질 수 있고, 근데 상장을 했는데 스페이스X가 막 치고 막 올라간다면 또 그 이유를 핑계 삼아서 매집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YJ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흐름에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이런 파동을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물량을 흡수를 해왔다라는 걸 의미하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량 흡수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매집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흡수했다는 말은. 이 말 또 같은 말 뭐가 있어요? 손절을 받았다.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매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얘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가 무너지면요. 손절을 누가 여기서 안 받아주면 그냥 하락해요. 누군가가 받아주기 때문에 보세요. 누군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매수 호가에다 물량을 받쳐놔야 이 가격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건데 누군가 물량을 받치지 않으면 자꾸 한 호가씩 아래로 팔아요. 사람들이. 아래로 팔고 아래로 팔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옆으로 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이런 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물량을 계속 받쳐서 막는 거예요. 하락을.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 자리만 오면 물량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세력이 하는 짓이에요. 얘네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다라는 걸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더 당연히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은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이동평균선 수렴시켜 놓고 방향을 돌려 세웠다는 건 여기에서도 물량을 잡아왔다라는 걸 의미할 거고요. 여기에 타겟이 있죠.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떻게 벗겨내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YJ-링크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한 파동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YJ-링크를 봤고요. 이 종목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실시간 알람 사인을 통해서 매수가와 그리고 매도가를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거니까요. 혼자 타점 잡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 볼 건데요. 두 번째는 우리로예요. 자, 얘도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하방을 막아주죠. 물론 일부 일시적으로 이탈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물론 내가 잘못 봤나?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아니죠.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방을 지켜주네. 여자를 계속 지키네. 그러다가 돈이 들어왔네. 또 지키네. 그러다가 깨졌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잘 모르겠다. 만약에 지금 이제 아직 이제 이 개념을 적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서 되게 애매해요.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다리면 돼요. 그럼 이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뭐예요? 아, 여기에서 물량 흡수를 했구나. 그렇지 않고선 이해가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여긴 매물대인데. 그렇죠? 심지어 얘는 여러분들 이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에요. 이런 가파른 상승 구간을 만들면서 개미들의 관심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여기서 돌파하는 것처럼 하면 가짜 돌파가 만들어지는 거고 가짜 돌파가 나오면 뭐 나온다고요? 지지선 이탈. 지지선 어디예요? 여기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매수하기에요. 제가 아까 SK 네트워크스 매매한 걸 보여드리면서도 깨지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지지선이 이탈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비중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에 개미를 털어냈다라는 것에 우리가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매매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누군가가 잡아주면 개미들도 이거랑 똑같은 모양의 차트를 보겠죠. 여러분만 이 모양을 보는 게 아니죠. 개미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바닥인가 보다. 여기를 계속 지키네. 그러다가 돌파를 만들어요. 그럼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는 가짜 돌파. 가짜 돌파는 뭐다? 의도적으로 가두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뒀기 때문에 그 의도적으로 가둬놓은 사람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개미들이 보고 있는 지지선 어디예요?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런 자리들에서 여기서 추격 매수했던 개미, 여기서 모아갔던 개미, 눌림을 공략했던 개미들 이 구간에서 다 뭐한다? 손절한다. 손절 다 받아먹고 모습을 다시 드러내면서 수렴 이후에 정배열로 돌려 세워놨죠. 보세요. 이평선 모았다가 수렴했다가 정배열 돌리면서 돈 들어오는 것까지 체크가 됐습니다. 얘는 여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윗구간에서 수익 내는 구간이 나와줘야 돼요. 그 근거는 이 구간에서 매집했던 그 물량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타점 잡고 얘가 언제 나가는지의 차이는 하루 이틀 3일 차이는 있겠지만 얘가 상승 파동을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역시 어쨌든 지금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이런 종목이 이런 차트가 예뻐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매력적으로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만약에 아침에 뭐 검색식에서 발견이 됐을 때 우리는 이미 분석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근데 검색식에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날 매매하는 거예요. 이 종목을. 비중 베팅도 가능하겠죠? 왜? 아직은 돈이 나간 구간이 아예 없어요. 준비만 했고 돈이 나간 구간이 아예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비중 베팅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 종목에 챙겨놓고 검색식에 나왔을 때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타점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 통해서 소통방 입장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고요. 세 번째 종목 볼 건데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삼현도 보시면 얘는 힘을 많이 응축시켜놨어요. 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준에서는 뭐다? 끝났어요. 얘는 여기서. 이 구간 내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요. 이 구간 내에서 매매를 진행해야 돼요. 어디가 됐던. 물론 디테일하게 당연히 타점을 잡는 건 있지만 어쨌든 이 상승 추세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건 다들 아시죠? 자, 근데 그래 오케이 이런 자리가 나오고 끝났어요.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우리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무너지죠. 무너지는데 얘가 또 어느 순간 보면 바닥을 잡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일단 의심하는 거예요. 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다중 바닥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절대 아닙니다. 이런 흐름에서 깨지는 애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디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박스권 이후에 무너졌다가 돌아가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바닥을 잡아준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볼게요. 일단 바로. 자, 잡아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얘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잡아주다가 한 번 더 깨서 매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거 1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2년을 매집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6개월을 할 수도 있는 건데 할 수는 없죠. 근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매집을 하고 있나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하지만 얘가 금방 갈까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자, 바닥을 잡아주면서 다중바닥을 만들고 정배열로 돌려 세웠는데 지금 얘는 어디까지 수렴을 한 거예요? 5, 10, 20, 60, 120까지 전부 수렴을 했어요. 그만큼 뭐 한 거예요? 매집량도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힘이 많이 응축됐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응축시켜 놓은 상태에서 수렴의 끝자락에 와서 정배열로 돌려 세워놨어요. 로봇주들이 조만간에 한번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들. 로봇주 애들이 이대로 끝나는 자리들이 아니에요. 걔네들 전부 다. 물론 뭐 이미 올라간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은 이제 논외로 치고 로봇주에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삼현인데요. 121선까지 모든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수렴의 끝자락에서 정배열로 돌려 세워놓은 이런 캔들에서 얘가 옆으로 더 갈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부터는 뭐 해야 된다?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자리예요. 돌아간다 만약에. 그러면은 또 잠깐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겠죠. 그때 다시 관심을 갖는 건데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장에 매수 이런 느낌보다는 얘는요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너무 많아요. 매집 구간도 확실하죠. 힘도 많이 응축이 됐죠. 그 상태에서 얘가 낮은 가격을 주면은 스윙으로 잡아가기도 좋겠죠. 아니면 스윙 나 싫다 그러면 돌아 나온 데서 하면 되고 바로 간다 바로 하면 되고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 이 재료는 충분히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재료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집 구간 박스권도 그렇죠. 이평선 수렴도 그렇죠. 수렴의 끝에서 나오는 거래 대금과 정배열로 돌리는 이 구간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리고 또 디테일한 내용들을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통방에서 제가 따로 브리핑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갖가지 재료 신선한 재료들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밥상 위로 식탁 위로 이거를 어떻게 요리할 건지는 요리사마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리를 할지 요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행착오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경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한다 그러면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답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정답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할 때는요. 이거 해봐야 되죠. 이거 해봐야 되고 다 해봐야 돼요. 하나씩. 근데 문제는 뭐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우연히 얘가 맞았어. 그럼 이거에다 시간을 또 써야 돼요. 물론 어떤 것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검증하는데 뭐 한 달 걸렸어요. 그 다음 얘.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혼자서 할 때는. 다 찍어서 먹어보고 머리 깨져보고 아 이건 맞구나 이건 틀린 길이구나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랬어요. 이런 데에서 괜히 내가 잘못된 뭐 예를 들어 기준봉 중간에 샀는데 반등이 잘 나와. 이거 그럼 만약에 쫓아다니다가 몇 년 수십 년 날려요, 여러분들. 5년, 10년 날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수익은 안 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개념 또 찾으러 갔어요. 이게 또 습관이 됐어. 몸에 배워버렸어.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새로운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결코 잘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하게 오래 걸어갔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 방향으로 20년, 30년 하면 뭐예요? 목표에서 더 멀어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내딛는 첫 걸음이 이 방향인 게 주식시장에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운이에요. 이 방향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요 엄청 많아요. 태반이 일로 출발해요. 저 역시도 일로 출발했고요. 왜? 이게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니까. 이게 돌아오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애초에 출발을 이쪽으로 하는 건요 천운이에요.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 방향으로 시작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요, 목적지가 여기고 여기 서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방향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이쯤은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니에요. 이쯤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잘 꺾어보세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죠. 근데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거니까 이쯤은 돼요. 그래서 이거 꺾어내는 건 여러분들만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아는 만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 말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도 꾸준하게 정진하다 보면요. 그리고 지난 영상들을 다시 돌려보게 된다면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들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발전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